오늘은 이 환부역조, 조상을 바꾸는 폐준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부역조는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부역조인데,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내 조상이 분명치 않게 된 거죠. 그런데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하는 거, 이것은 자발적인 폐륜이에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탄받을 일도 아니다. 불가피했으니까. 그런데 남의 조상을 끌어다가 자기 조상으로 하는 이거는 폐륜이다. 결국은 후손이 조상을 고르겠다는 얘기잖아요. 후손은 조상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후손에 의해서 조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조상을 가문을 미화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씨투딱, 성씨 없는 사람이 전주체시를 한다. 이거는 관계없는, 환부역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족보에 끼어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세계를 꾸미는 거, 그렇게 하면 환부역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매보, 나무 족보를 사서 자기 거라 하는 사람, 사보, 그 다음 위보, 가짜 족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족보 없이 구두투딱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저희 고향에 가면은 전주채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주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전주채씨 연초공파라 그래. 근데 전주채씨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윤리적으로. 근데 연천공파라 그래 버리면은 연천공 후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연천공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연천공파라 그러면은 환부역조가 되는 거죠. 사례를 한번 보면 개본, 본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관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죠. 그러면 이제 군소 본관이 거대 본관에 파로 흡수가 되는 거죠. 시조가 파조로 바뀌어요. 이게 대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가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본관이 큰 본관에 파로 끼어 들어가서 그 시조가 파조로 바뀌는 건데, 이건데 문제는 대종중이 주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그 검증이 된 거냐 하는 것에서는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반쪽알이에요. 왜냐하면 호적에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호적에 다 본관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호적도 고칠 수 있느냐? 물론 내 호적만 고치면 고칠 수 있겠지만은 내 결혼한 처갓집 호적에도 적혀 있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못 고치죠. 그게 증명이 가능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건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되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그 기록이 과연 이게 과연 그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있느냐, 없다고 보이죠. 문제는 나누어진 지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대 세계는 명확한 고증이 불가능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시조가 다른 전주채씨 4대 계열이 있는데 아직도 통합을 못하고 있죠. 근데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그 4대 계열이 통합을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려고 보니까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지 연결할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채씨 분화 사례를 한번 보면은 전주채씨 가문이 향리 가문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 항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분의 아들 이채균이 문과에 급제를 해. 그때부터 이제 고려의 귀족으로 이렇게 쫙 이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최균과 같은 무렵에 최철경이 역시 과거에 문과에 급제를 해가 배설을 했는데 이분의 후손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분은 향리의 아들이라고 그 고려사에 적혀 있어요. 그래 이제 향리로 이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최순작이 나왔고 이분이 검교 신우이 상장군이었어요. 이분의 후손에서 최순이 있고 최남부가 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문과에 배설에 나가서 말하자면 사대부 가문으로 이렇게 쫙 이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문열공개 전주체시고 여기가 사덕공개 전주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최이평이 검교 상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분도 검교 상장군, 이분도 검교 상장군인데 이분이 검교 상장군인 것은 말하자면 전주에서의 영향력이 커서 이제 말하자면 검교를 받은 거죠. 검교는 명예직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의 직계 후손이라면은 쭉 이리 검교 상장군을 물려받아 여기까지 갔겠다 하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의 조상도 요무렵에 검교 상장군이 있었겠죠. 또 이분의 후손 중에 요무렵에 검교 상장군이 하나 있겠죠. 그런데 전주라는 그 좁은 지역에서 최 씨가 검교 상장군이 2명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거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고 보면은 이분은 이분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검교 상장군을 계속 물려받아서 검교를 받아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분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불명확해요. 이분의 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것은 기록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기록도 없고 과연 여기가 세대로 끝났는지 네대인지 두 대에 불과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이평의 아들이 문성공 제아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대부 가문, 과거에 급제해서 사대부 가문이 됐고 이분의 후손이 지금 이제 문성공개 전주체시, 문성공개, 문열공개, 사도공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걸 꼭 가문을 통합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이 최이평이고 이분이 최득평이기 때문에 둘 다 평자가 들어가잖아요. 형제가 아니다, 사촌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심지어 어떤 백과사전은 이분들이 사촌간이나 적혀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이분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해요. 얼추 같은 해에 태어난 것 같아. 그렇다면 이분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 두 분이 형제일 수 있겠느냐, 사촌일 수 있겠느냐 하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행제일 수도 있고 이분이 행제일 수도 있고 이분이 행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형제다 해가지고 가문을 합치면은 최명과 최정신이 같은 사람이라 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은 사람이다? 이름은 모르니까 이분이다? 결국은 이분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향리가 최전일지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걸 가지고 합치면은 환부역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치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최이평이 최순작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은 매우 커요. 저는 얼추 90%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극단적으로 최이평이 최순작의 현손이라고 하더라도 현손이라는 게 증명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불명확한데 합치면은 환부역조의 폐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공개, 문열공개가 합치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한 사례로 매보가 있어요. 이제 신향이 돈을 벌어가지고 공명첩을 사서 그 가설 당상관이 되고 또 돈을 써서 이제 나무 족보를 양반 족보를 사서 신분 세탁을 했는데 그 일가 모두가 그 세탁된 가짜잖아요.
근데 이제 매보를 그 당시 나라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첨가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첨가를 하지 못하면 종중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결국 종중에 끼어들려면 첨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첨가를 하면은 말하자면 폐륜이 대를 이어가는 거고, 첨가를 못하면 한 번에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매보를 했던 신앙 중에서 얼추 대부분 한 8, 90% 이상은 첨가 못하고 한 번에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례로서 사보가 있는데, 이 사보는 첨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고 서파가 적파로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중에서는 사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보를 근거로 종중부에 끼어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국 종중 편입을 실패한 사람들이 자선책으로 이 사보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대부분이 종중에서 끼워주질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프닝에 불과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제가 그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사례로 위보가 있어요. 가짜 족보. 이건 종중 편입을 실패한 사람의 자선책이었는데 창성을 해요. 성씨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족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세대가 인물이 없으니까 나무 지방 조상을 다 끌어다가 자기 조상이라고 꾸며내는 거죠. 그런데 나무 조상을 끌어다 자기 사람 만드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환부역조의 폐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만들지를 못해요. 한 번에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사례로 회계투탁이 있는데 성씨를 부인당한 부성인이 기록 없는 세대를 갖다가 적어넣어서 족보에 끼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으면 4세대, 고조부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결국은 세대가 4세대 이상 멀기 때문에 성씨를 부인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표를 연결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이걸 억지로 연결하면 결국은 환부역조가 된다. 여기에서 나눠진 태어난 후손인데 이걸 요로 갖다 붙이면은 원래 이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을 할아버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역시 환부역조죠. 이게 불명확한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환부역조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도투탁이 있어요. 세기가 불명확한 사람이 호적에다 그리 적어놨는데 호적에 적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부역조가 아니고 폐륜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저명한 성씨와 팔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씨 인용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팔을 인용하면서 문제가 돼요. 왜냐 무슨 파다 그러면 그 양반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족보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되죠. 실제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팔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조상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부역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부역조는 가문을 화려하게 꾸미겠다고 말하자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루한 조상을 버리는 폐륜, 조상이 비루하다고 갖다가 버려버리는 폐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루해도 내 조상이 화려한 남보다 고귀한 것이에요. 지금에 있는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뿌리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조상을 끌어다가 가문을 화려하게 꾸미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상 그 환부역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투탁 가기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종중보에 끼어들어 온 사람, 그 사람을 종중보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얼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